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입니다. 2호 유원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정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호 유원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 2호 유원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원지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 휴양시설인데요. 유원지는 대부분 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용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연이나 관람시설, 휴양, 운동시설을 비롯해 수익을 내기 위한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나 어린이 대공원, 과천 서울랜드 같은 곳들이 유원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네. 이처럼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도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2호 유원지 사업인데요. 2호 유원지는 당초 해수욕장 인근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지금은 컨벤션 센터와 마리나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호 유원지 사업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래 표류한 건가요? 네, 2호 유원지 사업의 좀 역사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2호 유원지는 1996년 제주 해양 관광 레저타운 기본 계획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2007년 개발 사업 시행자로 제주 2호랜드라는 곳이 지정되면서 좀 본격화됐는데요. 네. 이 2호랜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과 콘도, 국제센터, 농축수산물 센터를 갖추고 지금은 목마등대로 유명한 메리부지에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워터파크, 생태수족관 등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는 당시 김태환 지사가 투자 유치단까지 꾸려서 외자 유치에 나섰고 중국 자본인 분마그룹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분마그룹 대표는 대규모 투자를 한 공로로 제주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까지 얻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사업이 좀 잘 추진되나 싶었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 논란을 비롯해서 이미 주민들이 좀 해수욕장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또 이런 분들이 좀 우려하면서 반발 여론도 있었고요. 결국 2호 유원지는 각종 심의에서 좀 재심의해라 라면서 좀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전임 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내면서 법적 다툼도 진행됐고 사업 시행자도 사업 계획을 잇따라 변경했어요. 카지노 시설도 넣었다가 뺐다가 또 숙박 시설도 2배 규모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표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훼손, 경관 사유화 이런 논란도 빚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메리부지가 원래 공유 수면이었거든요. 목마 등대 있는 쪽이 공유 수면이었는데 네. 지난 2005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한 축구장 12개 크기 면적으로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탑동 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해안 사구의 악영향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컸고요. 또 매립 당시에 해녀들이 자기들 조업권을 빼앗긴다, 위협받는다 하면서 반발도 심했고요. 또 환경 훼손도 훼손이지만 가장 큰 건 이제 경관 사유화 논란이거든요. 좀 조감도를 보면 유원지 개발에 따른 건물들이 해수욕장을 빙 둘러싼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조감도가 나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평소 2호 해수욕장이 시내권이랑 가까워서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서면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제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또 이 건물들이 8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네. 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멀리서도 바다를 볼 수 없고 또 거꾸로 해수욕장에서는 한라산을 볼 수 없다. 이렇게 2호 유원지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계획상 1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예정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숙박시설 많은데 더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제주도의회가 최근에 이 2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2호 유원지는 2013년 사업 계획 당시에 카지노가 포함돼서 좀 반발 여론이 심했거든요. 네. 일단 사업자는 카지노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 직인까지 찍힌 문서를 도의원들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카지노는 하지 않고 컨벤션 센터랑 숙박 시설들로 이제 수익을 내가 좀 얻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좀 논란거리는 하나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규모가 1조 600억 규모예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투자가 되면 오랫동안 투자 못했던 사업에 이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돼서 재개되면 지역 경제가 좀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현재는 다른 개발 사업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좀 반발 여론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실제로 2017년에는 지역 주민 750여 명이 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라라는 청원서도 전달할 정도였으니까 도의회에서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관 사유화가 가장 큰 문제라서 의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았어요. 현재 8층 높이 건물을 층수를 조정을 해라, 낮춰라. 그리고 행정과 경관 협정을 해라. 지역 주민 상생 방안 마련해라. 이렇게 네. 17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조건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도의회가 일종의 조건을 걸고 환경 영향 평가를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혹은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오케이를 해줬다라고 하면 엄청난 반발 여론에 시달릴 수 있겠죠. 네. 특히 그 부대 조건 중에 경관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주도와 사업자가 이 경관 협정을 통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라라는 건데, 거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경관협정은 경관법상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토지주와 관계인들이 합의로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자 뭐 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행정의 인가를 받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경관협정을 통해서 어떤 안을 만들면 경관 심의위원회에서 협정에 대한 또 심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다만 2호 유원지 사업이 현재는 3만 뜰 정도로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과연 이 협정을 통해서 현재의 계획을 얼만큼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죠.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라는 구체성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아까 전부 감싸는 구조였는데 뭐 절반만 감싸라는 식으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제주에서는 경관협정이 제대로 추진된 적도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게 첫 사례가 사실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2호 유원지 사업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2호 유원지 환경 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이 지금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제주도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사업자가 부대 조건 등에 대한 이행이나 조치 계획들을 좀 포함한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또 이를 갖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무리되고 또 제주도가 승인하면 사업자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제주도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을 테고, 또 애써 유치한 외국 자본인데 이거를 또 우리가 무작정 제동을 걸기엔 좀 신뢰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10년 전에 추진할 때나 지금 추진할 때나 제주 도민을 위한 또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겠죠. 네,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앞으로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나정훈 기자,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